어제와 오늘 저희가 연말 특집으로 준비한 시간입니다. 2013년 주식시장 전망, 이 시간은 신한금융투자의 이경수 부장과 함께 했는데요. 어제는 좀 큰 그림을 그려봤다면 오늘은 주식시장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5개의 빅 트렌드를 바탕으로 경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망을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해봤는데요. 오늘은 주식시장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일단은 지수 밴드를 예상한다는 게 워낙에 깜짝 호재와 악재가 많아서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또 투자자 여러분들께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예상 밴드로 1830에서 2360을 어제 제시를 해주셨어요. 좀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저희가 이제 11월 1일 날 이 밴드를 냈는데요. 올해도 많이 남긴 상태에서 제일 처음 낸 거기 때문에 많이 틀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밴드는 이제 자신이 없지만 전체적인 트렌드에서 이제 흐름을 보고 있는 건데요. 사실 어제 빅 트렌드를 살펴본 이유도 오늘 시장 전망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어떤 배경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요.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그 N자형 상승의 어떤 패턴을 보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매년 연말이면 내년 시장을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이제 만약에 눈 N자형 형태의 어떤 상승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현재 지수에서 보면 좀 강한 시장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이 N자형의 특징은 이 하반기가 이제 상반기보다 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내년까지 늘려보더라도 현재 이제 좀 지나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이 저점이 가장 주가 수준에서 낮은 저점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상반기는 좀 1분기에 올라갔다가 2분기에 조정을 받는 좀 옥신각신하는 그런 형태의 좀 패턴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하반기에 고점이 형성이 되겠지만 1분기 정도에도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1분기만 먼저 놓고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저점은 좀 통과한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올라간 흐름이 1분기까지는 좀 의외로 이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10월 전까지는 전부 다 이제 유로 이슈가 핵심 변수였고요. 그리고 10월 이후에는 이제 미국 변수인데 지금 이제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이제 안 좋은 부정적인 효과를 이제 내고 있지만 1분기부터는 이 12월 달에 지금 한참 이제 진행 중입니다만은 미국의 재정 절벽의 어떤 부분적 합의나 시간 연장의 임시적 합의에 성공한다면 이 정책 불확실성이 오히려 이제 해소되면서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것 같은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미국 전미 경제인 연합회에서는 이제 정책 불확실성 지수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것과 이제 미국 S&P 500이랑 같이 그림을 그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정책이 이제 추세를 좌우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 주가의 변곡점들은 의외로 많이 이제 형성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불확실성이 올라오고 있는데 반대로 내려가게 되면 주식시장은 오르는 쪽으로 모멘텀을 이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 쪽의 소비 쪽 데이터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부와 기업 쪽 데이터들이 안 좋은데 이 안 좋은 이유가 이 재정 절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활동성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정책의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기업이 이제 활동을 좀 주춤하고 있는 건데 미리 이제 비국방 자본제 주문을 보면 주문 절벽을 이미 겪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재정 절벽이 해소가 되면 이 기저 효과에 의해서라도 1분기에는 상당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특히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미국의 주가 지수랑 굉장히 연동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상관계수가 이제 0.85 정도로 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어떤 활동이 투자 심리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이 1분기에 이제 올라오면은 주가 투자 심리에도 상당히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좀 본다면 1분기에 좀 반등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재정 절벽 합의 이슈가 호재가 되면서 시장이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 큰 차트상으로 2분기에는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노이즈 조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노이즈들이 발생을 하는 건가요? 일단 노이즈 조정이라고 표현한 거는 큰 충격적인 조정이 아니라 어느 잡음 정도의 조정으로 이제 기술적 조정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원래는 이제 4월 달에 이탈리아 총선이 이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몬티 총리가 이제 사임 의사를 표시하면서 총선이 좀 앞당겨질 것 같아서 조정 기간은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탈리아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유럽의 이슈들이 다시 또 잡음이 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예상대로 1분기에 주가가 좀 올라간다면 아마 경기의 회복 속도는 그 정도로 못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경기의 명분이 좀 약하지 않느냐라는 정도의 조정 정도가 2분기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반기 주식시장은 연중 고점을 찍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네. 하반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게 내년 시장을 보는 핵심 축이 주식시장의 어떤 자체의 어떤 밸류에이션보다는 투자자들의 자산 간의 상대적 선택이다. 그리고 그 변화가 이제 하반기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시장은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전체적인 이전과 같이 뭐 돈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막 이렇게 투기적 성장을 해서 유동성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자산 배분상에서 채권 쪽으로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있는 흐름들이 이제 주시장을 좀 흘러 들어올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준비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보시죠. 예, 이제 지금 보시는 그림은 미국 뮤추얼 펀드의 동향인데 이 회색선이 채권이고 파란색이 주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융위기 이후에 전부 다 돈들은 이제 채권 쪽으로 이렇게 쏠려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제 변화할 건가가 중요한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그림 정도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일단 첫 번째는 1958년 이후에 이 파란색이 이제 그 배당이고 까만색이 이제 이자인데 53년 만에 배당이 이자보다 이제 많아졌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에서는 배당주 펀드들이 상당히 유행을 했는데 세금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이제 금리가 워낙 떨어지면서 이자가 이제 배당보다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식의 매력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단기 금리를 보시면 미국의 이제 그 주택 건설 주가 지수, 홈빌더 지수랑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상당히 1년 차이로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동일하게 움직이는데 올해 이제 미국의 주택 건설 주가 지수가 주택 경기를 반영해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걸 본다면은 내년에 미국의 2년 만기 금리는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이제 채권이 이제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시장으로 좀 돈들이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이제 시장을 사면서 전체적으로 캐리 매력대가 올라오고 외국인들에 의한 주가 상승이 좀 가능할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업종별로 우리가 어떻게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봐야 하는지 이번에는 궁금한데요. 어제 이 시간도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기대감을 아주 키우기보다는 그래도 소순한 경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 전략을 취하자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러한 투자의 아이디어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네, 어제 이제 경기 설명드리면서 아주 큰 성장을 바라기보다는 이 소순한 사이클에서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는 좀 회복세가 나오지 않겠냐. 특히 이제 하반기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제 출하가 물건이 잘 팔리면서 이제 질이 좋은 재고순환 리바운딩이 나올 거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는 아주 큰 성장을 보라기보다는 업종별로 이 재고 순환이 돌아가는 흐름을 봐서 꼼꼼하게 좀 트레이딩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 또 어제는 이제 강한 정부, 큰 정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감안한다면은 결국 이 규제가 좀 강할 거다. 기업 규제가 강할 거기 때문에 규제에 노출되어 있는 섹터, 은행이나 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기업 환경이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은 좋은 그 수익률을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어느덧 시간이 많이 가서 저희가 정리를 해봐야 할 시간인데 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특별히 업종별 전략이라든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제시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그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이제 중국이 중소득 국가 1인당 GDP가 $10,000 기준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때 소비가 가장 늘릴 수 있는 게 이제 중산층 소비거든요. 거기서 이제 IT와 자동차를 살 텐데 이 중국이나 한국 차를 살지를 잘 모릅니다. 이제 고민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가벼운 것은 결국 기름을 많이 쓸 거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중국의 휘발유와 경유가 순수익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정유 업종이 가장 좀 좋아 보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광해 보호무역 쪽에 나오면 메이드 인 코리아를 제품 겉에 단 거는 팔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숨어서 파는 중간재 상대 강도가 올라올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좋아 보이는 게 디스플레이 업종.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좋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강한 정부에 의해서 대기업 규제가 되면 중견기업 쪽에서 이제 상당히 모멘텀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 컨텐츠 산업 쪽에서 상당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CJ와
그리고 이제 산업 포트폴리오를 잘 가지고 있는 LS가 가장 좀 유망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2013년 주식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전망을 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은 신한금융투자의 이경수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